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샵 1. 상상과 현실 사이. 스페인과 국경이 맞붙어 있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장 피에드포르. 산티아고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프랑스 길을 걷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다. 내일 아침이면 이곳에서부터 나와 백구군이 2년여간 기다려온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 사실 지금껏 우리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책이나 기사, 구글링으로 찾은 몇 개의 문장, 몇 개의 사진으로 입력되어 있었을 뿐. 그 모습이 그동안 수없이 상상해오던 모습과 같을지, 혹은 180도 다를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상상이란 것이, 아니, 우리의 이 무모한 결혼 행진이 얼마나 대책 없는 것이었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여기까지 오는 루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단 생장에서 출발하는 프랑스길 순례를 생각한다면 보통은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로 들어온 뒤 바연을 거쳐 기차를 타고 생장으로 오는 편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항공권을 예매할 당시 파리 테러가 일어나 기차역 폐쇄 소식을 접했고 안전하게 바르셀로나로 들어와 팜플로나를 통해 버스를 타고 생장으로 오게 되었다. 두 방법 모두 거리나 시간은 비슷하나 후자를 선택하면서 하나 마음에 걸렸던 건 스포일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정상적으로 생장에서부터 걷는다면 3일이나 4일째 되는 날 들르게 될 도시인 팜플로나를 먼저 들르게 되는 것도 그렇고 버스를 타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방향을 거슬러서 생장으로 오게 되기 때문이다. 설마 찻길이 사람길과는 다르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린 팜플로나에서 생장으로 오는 버스를 탔다. 차 안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은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하얗게 눈싸인 광활한 설산의 장경. 그 사이사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산골 마을의 고즈넉함.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고개를 쭈뼛 세우고는 신나게 창밖을 감상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커다란 배낭을 메고 우비를 걸친 채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 차림과 비슷하다. 순례자가 틀림없다. 저 사람들 순례자 아니야? 가방에 조개 껍데기도 있네? 헉! 설마 아닐 거야. 아,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었어? 근데 저 사람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산을 오르는 거야? 버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꼬부랑 산길을 넘어 생장과 가까워지고 때마침 비는 눈으로 바뀌어갔다. 제대로 스포를 당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모든 게 상상과 달랐다. 작고 예쁜 성체 마을일 거라 생각했던 생장은 칙칙하고 어둑어둑한 유령 마을에 가까웠다.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사람도 몇 명 없었다. 듣기로는 분명 스페인의 3월은 한국의 3월보다는 춥지 않을 거라 했었는데 발이 시릴 정도로 추웠고 비도 내렸다. 이런 곳이 생장이었나? 내가 알던 생장이 여기가 맞긴 한 걸까? 한가롭게 마을 산책을 하며 내일을 계획해보자던 우리의 희망사항도 야심차게 준비한 웨딩 촬영도 모두 보류하기로 했다. 일단 허기나 채우자고 찾은 식당들은 죄다 문을 닫았고 내일 먹을 샌드위치와 과일 몇 개를 사러 나갔다가
1시간 동안 비를 쫄딱 맞고 말았다. 보기 좋게 내 기대를 저버린 건 숙소도 마찬가지였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영화에서 봤던 알베르게는 이 길의 역사만큼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건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순례자 사무실에서 우리에게 안내해준 곳은 그냥 오래되기만 했다. 낡은 건물을 어설프게 수리한 탓인지 모든 게 어긋나 보인다. 샤워 부스는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에다 누군가의 머리카락과 거품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배정받은 방은 지하 맨 끝방 6인실. 철칙 2층 침대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꼭 병원 같다. 한 방에 침대가 100개씩 있는 군대 막사 같은 곳도 있다며 이 정도면 썩 쾌적한 편이라고 백구군이 애써 나를 다독인다. 분위기도 적응 안 되긴 마찬가지. 공용 휴게실에서는 다국적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다양한 언어들로 쉴 새 없이 떠들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시작도 전에 벌써 뒤풀이라니. 기나긴 순례길의 여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두들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정비할 거라 생각했던 건 큰 착각이었다. 우리 방 룸메이트들도 들떠있긴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빨간머리 안나 아줌마는 남미 섬나라에서 온 캐린디라는 여자애와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깔 웃음바다고, 바르셀로나에서 왔다는 에너지 넘치는 대학생 실비아도 스페인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자주 웃는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에 기대감이 큰 모양이다. 그녀들과는 오늘 오후 팜플로나에서 생장으로 오는 버스에서 처음 만났다. 먼저 말을 건넨 쪽은 실비아였다. 버스에서 내려 순례자 사무실을 함께 찾아가면서 처음 인사를 나눴다. 우리에게 커플이냐 묻기에 그렇다고만 간단히 대답했더니 옆에 있던 안나 아줌마와 캐린디와도 자연스레 인사를 나눌 수 있게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여정을 응원해줬다. 순례길에 대한 기대로 두 눈이 반짝이는 그녀들을 보니 처음 유럽 여행을 했던 나의 대학생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에 비해 나는 겁쟁이가 된 것 같다. 이런 잠자리의 불편함이나 날씨의 변덕 따위 두려워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새 편리함에 익숙해져 몸살이는 법만 배웠나 보다. 이제부터는 이곳의 법칙에 익숙해져야 한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처음 만난 이들과 같은 방에서 잠들어야 한다. 매일 밤 좁고 불편한 침대에 침낭과 한 몸이 되어 누워야 하고 심지어 샤워실도 같이 써야 한다. 내 상상 속에서 키워오던 순례길에 대한 환상은 이제 지워야 한다. 이런 내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구구는 어느새 벌써 잠이 들어 불러도 대답이 없다. 드디어 내일부터 진짜 걷기 시작이다. 부디 위축된 자신감이 돌아와 첫 결혼 행진의 발걸음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윌라 오디오북